조국 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이 민주당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넘보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돌풍은 돌풍이에요. 하지만 20대 오면요 3%입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하겠다는 게 3%. 자, 20대는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라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조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정무수석, 문재인 정권의 초대 정무수석에다 법무부 장관. 이 화려한 스펙. 그래서 환상이 있었죠. 근데 입시비리 딱 터지면서, 그것도 가족 입시비리 딱 터지면서 환상이 꺼진 거예요. 결국 도덕성 문제가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덕적 검증이 본격화되면 저는 이 중도가, 20대가 그런 것처럼 중도가 저는 여기서 환멸 보이코트 나는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조국당,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당의 돌풍입니다. 조국당의 돌풍 어디까지 갈까? 정말 확실히 돌풍은 돌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20대에서는 미풍 또는 무풍입니다. 바람이 아예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20대 사이에서는 심지어는 이게 남미의 이제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이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강 일중, 양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이제 소위 이제 비례 위성정당인 이제 국민의 미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비례 위성정당인 이제 비례연합, 민주연합이죠. 여기 이제 양강이었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일중이었어요.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3강을 이루고 있고요. 어떤 때는 지금 이 민주당을 넘어서서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넘보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돌풍은 돌풍이에요. 자, 이 투표할 의향이 있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 기준인데, 한국갤럽이 이제 2024년 올해죠. 3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 조국혁신당을 집어넣어서 이 투표 의향이 있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같이 그래프를 보시죠. 네, 빨간색이 이제 당색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이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입니다. 이게 차례로 3월 1주부터 3주까지 37, 34, 30 해서 한 3%, 4%씩 포인트씩 떨어져서 이제 하향 상태에 이르는 모습 보고 있고요.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이제 25%에서 시작을 해서 24%, 23%까지 1% 포인트씩 조금씩 떨어지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밑에 이제 트루블루라고 조국당이 주장하는 진짜 푸른색, 진짜 민주당이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15에서 19, 22. 그래서 2주 만에 7% 포인트가 오른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개혁신당이 5%, 4%, 5%. 하늘색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인데 이것이 2%, 2%,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야, 녹색정의당이 참 참담하군요. 예, 심상정 씨가 있는 녹색정의당이 그래도 우리나라 제3당 위치를 수십 년 동안 공고해왔던 당이 있는데 2%, 1%, 1%입니다. 한국갤럽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3%라고 기억을 하는데, 퍼센트가 국민의 미래, 즉 보수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분석 결과 민주당의 지지자는 민주당이 직접 만든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 민주연합을 55%가 지지하고 조국 혁신당은 35%가 지지합니다. 거의 양분되다시피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자, 조국당의 돌풍 현상은 이 소위 공천내전, 뭡니까? 이게 비명
행사, 친명행제 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이제 소위 공천 내전의 염증을 느껴서 에이 투표는 무슨 투표야, 정치는 무슨 정치야, 선거는 무슨 선거야 하면서 잠자던 민주당의 지지층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선명한 검찰 정권 심판 구호를 내세워서 그 매운맛에 감동한 지지자들을 들끓게 만들었던 뭐 이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선거판에 재소환한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그런데요, 세대별로는 지지율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세대별 지지율을 한번 같이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3월 세 번째 주 조사에서요, 40대가 33%, 국민의 미래는 참고로 20%, 민주연합은 26%를 차지했는데 40대가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많죠. 네, 33%면 40대 3명 중에 1명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야, 이게 참 어쨌든 뭐 국민 뜻이 이렇다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물론 한계는 있는 거지만, 그리고 30대 와서는 좀 팍 떨어지는데 15%, 국민의 미래가 24%, 민주연합이 29%니까 네,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20대 오면요 3%입니다. 조국혁신당 지지하겠다는 게 3%, 국민의 미래는 10%, 민주연합은 34%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20대가 그냥 0%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0%. 미풍 아니면 무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0대는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 20대를 대상으로 취재해 놓은 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20대 윤정혜 씨,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라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23세 연세대 재학 중인 오창민 씨, 네, 국민의힘 지지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조국을 지지한다고? 또래 사이에선 상상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윤서 씨, 이제 26세 취업준비생인데, 공정의 룰 다어긴 조국의 제기? 정말 어이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조정선 씨, 29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조선일보 3월 26일자 참고를 해서 만든 그래픽입니다. 즉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여러가지 그 입시 비리가 이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였죠. 자녀 장학금 특혜, 그렇죠? 증명서 위조, 그 다음에 대리시험 논란,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지만 거센 역풍에 휘말려서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거에 대한 반감이 정말 각종 입시 환경, 시험을 거듭해서 그 관문을 뚫고 열고 들어온 20대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반성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나 찍어줘, 내가 윤석열 장관 심판할 거야 라고 나오는 조국에 대해서 어이없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대가 이런 것처럼 중도의 대부분도 아직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도는 특히 도덕성에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불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프랑스어에 disillu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isillusion인데요. illusion은 환상이죠. dis는 이제 거부하는 거잖아요. 환상이 꺼지는 거, 즉 환멸. disillusion이라고 하는 거는 환멸입니다. 조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스펙 좋고 옛날에 운동권 하면서 성가 이름값도 높였고, 그죠? 서울대 법대 교수에다가 형법 앞, 그 다음에 그 빛나는 저서들, 그 다음에 정무수석, 문재인 정권의 초대 정무수석에다 법무부 장관, 이 화려한 스펙. 그래서 환상이 있었죠. 근데 입시비리 딱 터지면서, 그것도 가족 입시비리 딱 터지면서 환상이 꺼지는 거예요. disillusion, 환멸, disillusion입니다. disillusion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덕성 문제가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이제 비례대표 정당으로만 나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수 조국 대표 가족 입시 비리로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례 2번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역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1심에서 지난해 말에 징역 3년 형을 받았어요. 비례 8번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전 부장검사죠. 네, 부장검사 비례 1번입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규근, 역시 이제 전 검사장인데 이분도 비례 10번 받았어요. 이런 이제 범죄 혐의자 수두룩 빽빽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 본격화되면 저는 이 중도가 20대가 그런 것처럼 중도가 저는 여기서 집단적으로는 뭐랄까 디sillusion 환멸 보이콧을 나는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까 20대 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 범죄 여러분 그 나르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나르코스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르코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약 밀매상을 뜻하는 이제 콜롬비아 지역의 은어입니다. 은어. 예. 이 마약 밀매를 통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그래서 정치인 국회의원까지 되고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인물 중엔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콜롬비아의 마약왕입니다. 에스코바르처럼 콜롬비아의 마약왕이 정치를 주무른 것처럼 정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인 듯 드라마 아닌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지금 바로 조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